강제징용 관련 사법농단이 매우 중요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쟁점입니다. 잘 아시죠? 네. 네. 2012년 5월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네. 이 판결 내용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그 일괄 청구권 협정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예,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이 남아 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13년 8월에 전범기업이 재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부,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괄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정부, 특히 청와대나 외교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판결을 지연시키고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그때 관행으로는 심리 불속행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 3개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가 보상 입법을 한다든가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받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이다. 예. 그 임종원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패소할 수 있다. 재선거 사건의 선고를 늦추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기록돼 있고, 그래서 청와대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복잡하게 나니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실 아닌가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 예견은 외교부 입장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의 간담회 토의 결과에 요약한 내용들이 흘러나가서 그렇게 보도된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 논의를 거쳐서 외교부가 담당하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잠깐요. 예. 후보자가 이런 다자외교 담당하는 2차관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가닥 정리한 건 사실 아닌가요? 저는 2015년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2, 3년 동안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 6월 그 임종원 차장을 만났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에 관해서 논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현장, 소송대리인 김현장이 요청하면 대법이 받아서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그게 그 12년 판결은 소부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법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판결을 뒤집는 방식은 전원합의체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어떻습니까? 대법원 관행상으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임종원 차장이 법관의 재공간 파견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견을 듣고 실제 그걸 현실화 시켜줬죠. 그 부분은 오보가 돼 있고요. 저는 1차관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신문 보도가 마치 1차관 업무하고 제 업무를 뒤섞여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보도가 대법하고 정부 측 협상 창구는 후보자였고 차관이 후보자였고 아닙니다. 거기서 임종원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2년 뒤에 주은혜 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죠. 예, 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5년 8월 임종원 차장을 다시 만나서
제출 문제를 재협의했는데 초안을 그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정된 의견서를 받은 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견서 소위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이 없고요. 자료를 제출했을 뿐인데 소위 말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2015년에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 개정을 해서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자료는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민사소송 규칙도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낸 거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아는 바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처음 내는 일단 서류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수정안을 보내고 초안을 보냈더니 수정안을 주고 또 수정안의 기초에서 의견서를 줬더니 재수정안이 오고 그야말로 짜고 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전원합의체로 전달될 그 정부 외교부의 그 의견서가 당시 법원으로 봐서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나름대로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 답안을 법원로부터 받아서 전달되고 그랬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 거래이자 짜고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고 전례가 없어서 어떤 양식과 형태의 문서인지 내용의 구체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알았습니다. 클리어하지 않고 그 정도를 물어본 거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조율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절차를 다 거쳤지만 2018년 10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똑같이 12년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배상권을 인정하는 결론을 똑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가 정부와 대법 간의 불법적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대법 측의 정부 측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세한 것도 다시 한번 후속지기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외교부의 차관으로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 또 어떤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그런 문제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